인생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것이다. 다 부질없다. 결국 혼자 되어가는 것이다. 나이 들어보니 형제 자매 자식 지인 다 필요 없구나. 하다못해 정약용 선생은 나이가 들수록 친구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죽을 때 함께 묻어줄 친구가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도 혼자였고, 마지막 숨을 쉴 때도 혼자입니다. 남편이 있어도, 자식이 있어도, 친구가 많아도, 내 고통을 대신 느껴줄 수는 없어요. 내가 아플 때 자식이 대신 아파해 주나요? 내가 슬플 때 친구가 대신 울어주나요? 그런데 우리는 왜 여전히 누군가에게 기대려고 할까요? 남편이 무심하다고, 왜 자식이 나를 챙겨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고, 친구가 연락하지 않는다고 외로워할까요? 저는 지금 60대 중반입니다. 젊었을 때는 저도 그랬어요. 남편에게 의지하고, 자식들에게 기대하고, 친구들과 붙어 다니려고 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예요. 살아보니 결국 나를 책임질 사람은 나 자신이더라고요. 남편도 자식도 형제도 친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이 진실을 인정하는 순간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차피 인생은 독고다이. 하지만 이 말이 절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서는 법을 배우는 순간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세 가지를 얻게 될 거예요. 첫 번째, 더 이상 자식에게 실망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친구가 연락하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고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독고다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멋지고 당당한 삶의 방식인지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당신의 인생이 한층 더 단단해질 겁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인생 이막이 훨씬 자유로워질 거예요. 많은 분들이 독고다이라는 말을 들으면 외롭고 고집센 사람을 떠올립니다. 아마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원래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독고다이는 혼자 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혼자 설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행복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많을수록 실망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왜 자식은 전화 한 통 없지? 왜 친구들은 바쁘다며 만나주지 않을까? 이렇게 속상해하던 마음이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부터 편안해집니다. 저만 해도 그래요. 예전에는 명절만 되면 스트레스 받았어요. 자식들이 와서 안부 인사 몇 마디 나누고 바로 가버리면 서운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고작 이것뿐이야 하면서 속상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자식들이 와서 밥 한 번 먹고 가면 감사하고, 안 와도 그냥 저만의 시간을 즐겨요.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해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 해 먹고, 내가 보고 싶은 드라마 보고, 내가 읽고 싶은 책 읽고, 저 역시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 발버둥 쳤습니다. 남편한테 잘해보려고 하고, 자식들한테 좋은 엄마가 되려고 하고, 친구들한테 인기 있는 사람이 되려고 했죠.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그날 이후 저는 홀가분해졌습니다. 당신이 지금 외롭다고 느끼는 건 사실 아직도 남에게 의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챙겨주길 바라고,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주길 바라고,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해주길 바라죠. 하지만 독고다이를 받아들이는 순간 고독이 아닌 자유를 만나게 됩니다. 아무도 내 기분을 책임지지 않고 나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 자유로움. 그게 바로 독고다이의 진짜 매력이에요. 신기하게도 혼자 서는 사람이 오히려 더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부담이 되는 관계를 피하려고 합니다. 내가 너 없으면 안 된다는 사람보다 너와 함께하면 좋지만 없어도 잘 산다는 사람에게 더 끌리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예전에 저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자주 했어요. 오늘 뭐 했어? 밥은 먹었어? 몸은 괜찮아? 하면서 매일 안부를 물었죠. 그런데 자식들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점점 귀찮아 하더라고요. 전화 받는 목소리도 시큰둥하고 대답도 성의 없고. 그래서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아예 안 했어요.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참았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자식들이 먼저 연락을 하더라고요. 엄마, 요즘 왜 전화 안 해요? 하면서 걱정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너무 달라붙으니까 부담스러웠구나.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게 지나치게 기대하는 부모는 결국 잔소리가 많아지고 실망이 쌓입니다. 왜 전화 안 해? 왜 안 와? 왜 이것도 안 해줘? 하면서 불만이 쌓이죠. 반대로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내 삶을 잘 꾸리는 부모는 자식이 더 찾게 됩니다. 친구 관계도 같습니다. 예전에 저는 친구들과 자주 만나려고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고 전화도 자주 하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친구들도 각자 바빠지니까 점점 만나기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때 서운했죠. 친구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면서.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친구들과 한 달에 한 번 만나면 만나고, 안 만나면 안 만나고, 연락 자주 안 해도 서운하지 않아요. 대신 만날 때는 정말 반가워요. 서로 부담 없이 만나니까 더 편하고 즐거워요.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친구가 오래 갑니다. 독고다이는 사람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독고다이는 아무 준비 없이 되는 게 아닙니다. 혼자 서기 위해서는 3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3가지만 갖추면 누구나 당당한 독고다이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경제적 독립입니다. 돈이 없으면 마음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식한테 용돈 달라고 하고 친구한테 밥 얻어먹고 이러면 자존심도 상하고 위축되죠. 노후에는 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달 나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만큼은 스스로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아니면 작은 일거리든 내 힘으로 쓰는 돈이 있을 때 마음이 당당해집니다. 저는 지금 작은 부업을 하고 있어요. 동네 아이들 과외도 하고 가끔 시장에서 반찬도 팔고. 큰 돈은 아니지만 제가 쓸 만큼은 충분해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손 벌릴 필요도 없고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이게 바로 경제적 독립의 힘이에요. 두 번째는 정서적 독립입니다. 자식이 전화해주지 않아도 친구가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아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달래줄 수 있어야 해요. 이건 연습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오늘도 힘내자라고 말해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연습을 해보세요. 책을 읽고 일기를 쓰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도 잘했어. 내일도 잘할 거야. 이렇게 자신을 격려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세 번째는 취미와 생활의 독립입니다. 자신만의 작은 취미가 인생을 지탱합니다. 꽃을 키우든, 그림을 그리든, 뜨개질을 하든, 매일 즐길 수 있는 나만의 루틴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요즘 텃밭 가꾸기에 빠져 있어요. 작은 화분에 상추도 키우고, 방울토마토도 키우고, 매일 아침 물 주는 게 하루의 시작이에요. 내가 키운 채소로 밥 해 먹을 때 정말 뿌듯해요. 이런 작은 즐거움이 하루를 지켜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만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자식에게 매달리지 않는 부모가 더 자주 연락받고 친구에게 기대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친구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유로운 사람 곁에서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관계, 압박감이 없는 관계를 원해요. 제가 요즘 경험하는 일인데요. 저는 자식들한테 별로 연락 안 해요. 그냥 제 할 일 하고 살아요. 그런데 자식들이 저를 더 많이 찾아요.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보면 많이 봤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연락해요. 엄마, 뭐 하세요? 엄마, 몸은 괜찮으세요? 하면서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니까 친구들이 저를 더 궁금해해요. 요즘 뭐 하고 지내? 우리 언제 만날까? 하면서 먼저 연락하더라고요. 당신이 홀로 서기를 하면 오히려 주변 사람이 당신에게 끌려옵니다. 왜냐하면 당신 곁에 있어도 부담스럽지 않고 당신과 있으면 편안하기 때문이에요. 의존적인 사람은 상대방을 숨막히게 만들어요. 나 없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매달리면 상대방이 도망가고 싶어져요. 하지만 독립적인 사람은 상대방에게 여유를 줘요. 너와 함께하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이 오히려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들어요. 독고다이는 결국 사람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을 당신 곁으로 불러오는 힘입니다. 질 낮은 관계는 정리되고 질 높은 관계만 남게 돼요. 서로를 진정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관계만 유지되는 거죠. 독고다이는 단순히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나는 오늘도 잘하고 있어. 이 간단한 습관이 자신감을 키웁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거울 보고 자신한테 말하는 게 이상했죠. 하지만 계속 하다 보니까 정말 위로가 되더라고요. 누가 나를 위로해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친절을 베푸세요. 웃으면서 인사하고 어려운 이웃을 한번 도와보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한테 먼저 인사하고 마트에서 계산할 때 직원분한테 감사하다고 말하고 이런 사소한 행동이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사람들과의 연결을 유지하게 합니다. 저는 요즘 아파트 경비 아저씨한테 가끔 간식을 드려요.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한테도 수고하세요라고 말씀드려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분들이 저를 보면 정말 반가워하세요. 그럴 때 저도 기분이 좋아져요. 혼자 설 수 있지만 세상과는 단절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멋진 독고다이입니다.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은 잃지 않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건 자신만의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산책하고, 같은 시간에 책 읽고. 이런 규칙적인 생활이 마음을 안정시켜줘요. 저는 매일 오전 7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돌고, 8시에 아침 먹고,
9시부터 텃밭 가꾸기 하고, 오후에는 책 읽고 드라마 봐요. 이렇게 규칙적으로 살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충실해요. 누가 함께 있지 않아도 지루하지 않아요. 어차피 인생은 독고다이야. 이 말이 여러분께 외로움이 아닌 해방감으로 다가오길 바랍니다. 혼자 서는 법을 아는 순간 더 이상 자식에게 매달리지 않아도 되고, 친구가 연락하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게 됩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도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스스로 지탱할 때 오히려 사람들은 당신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예전에는 남들 눈치 보느라 힘들었는데 지금은 정말 자유로워요. 하고 싶은 것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보고 싶은 사람 보고, 누구한테 허락받을 필요도 없고, 누구한테 맞춰줄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고 사람들과 단절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자식들도 저를 더 편하게 여기고, 친구들도 저와 만나는 걸 즐거워해요. 부담스럽지 않으니까요.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혼자 결정해 보세요. 스스로 밥을 먹고 스스로 하루를 계획해 보세요. 자식한테 오늘 뭐 할까 물어보지 말고 스스로 오늘은 이걸 해야지 결정해 보세요. 친구한테 어디 갈까 묻지 말고 스스로 여기 가보자 정해 보세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은 누구보다 당당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누구한테 기대지 않아도 되고, 누구한테 실망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한테 서운해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독고다이는 결국 고독이 아니라 당당하게 사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혼자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독고다이의 진짜 의미를 아셨을 거예요.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거예요. 고독한 게 아니라 독립적인 거예요. 쓸쓸한 게 아니라 당당한 거예요. 이상 인생 2막 살롱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멋진 인생 2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당당한 독고다이로 살아보세요. 분명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독고다이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